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몰락하고 있는 실제 현장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 외교관 보위부가 해외 노동자들 포함해서 지금 벌떼 같이 해외 공간이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외교 관계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이나 중동이나 또 러시아, 중국, 동남아 지역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꽤 나가 있습니다. 외교관은 물론이고 무역하러 나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30만에서 한 40만 정도가 해외에서 지금 근무하거나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중국에만 약 한 14만 명의 해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일규 전 쿠바 참사가 탈북을 시도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북한 외교 라인 간부들이 너도나도 탈북을 시도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 일반 사람들이 쟤네도 뛰는데 우리가 왜 여기 남아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관 참사, 대사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직책을 받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넥타이맨 꽃제비라고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 꽃제비다는 100배 1000배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남아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신의주 수해를 보면서 김정은의 꼬락서니가 보트 놀이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도우려고 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이걸 거부하는 소식을 듣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00만 명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수해 때문에 북중국경 일대는 물론이고 북한 전 지역에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이거 극복할 능력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냐 이거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꼭지가 돌아 있는데 이 정보를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남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 정권은 이제 몇 년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대한민국으로 또 제3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나중에 통일될 때라도 만들어가지고 고향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지구의 현실적입니다. 과거의 문재인 정권 때에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탈북자 강제 북송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갔다가는 큰 참변 당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지만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했고 탈북자들의 모든 생활 편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말에 완전히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착금을 얼마이고 그리고 강제 북송 여부는 가능한지, 물론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기타 등등의 실제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의나 또 대한민국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문의들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알기도 하고 또 저희 채널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고 북한 내부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지금 엄청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제는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부터 붕괴되고 그 조짐이 내부로 전달이 되면서 총체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연결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도주하기 위해서 빗발치고 있고, 북한의 국가보위성 이들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보위성 요원들도 탈북 대열이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신상에도 좋고 앞으로 통일된 다음에 북한 인민들의 원한 보복 이런 걸 받지 않겠으며 빨리 탈북하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서 2300만의 북한 인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대사관은 김정은의 딸 주애를 보면서 정권의 내로남불적 행태와 4대 세습까지 이어질 암담한 미래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통제를 위한 북한의 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오직 이날까지 나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더니 이제 내 자식까지 못살게 구냐는 반발심이 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정은과 집권 1년 만에 고모부 처형, 선대를 뛰어넘는 4차례에 걸치는 핵실험, 병진 노선 연속 감행, 두 국가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았다라고 덧붙였다.
리 참사는 체제를 바라보는 엘리트층의 인식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꾸준히 변화했고, 이 변화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속화되는 이유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꼽았다. 특히 김정은과 자기 감정에 맞지 않거나 어떤 사건의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간부들을 경질하는 것도 이들의 체제 인식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리 참사는 북한 주민들 속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북한 내부를 붕괴시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일 독트린을 북한 내 집중적으로 광고해 두 국가 정책으로 주민들의 통일 열망을 차단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라면서 전쟁과의 대결은 자멸, 통일은 번영이라는 인식을 북한 내 유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 파견자나 북한 엘리트층을 포섭해 북한 내부 변화 역량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북한 체제 통치 아래서는 누구든 김씨 일가의 노예, 피해자이며 북한이 붕괴하거나 통일 후에도 엘리트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이 변화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보장할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여야 보수 진보에 따라서 대북 접근법 정책이 달라졌다면서 대북 정책 원칙이 초당적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참사는 김정은과 외부적 군사적 공격보다 내부적 붕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서 김정은 체제 수호에서 내부에 대한 장악과 통제 강화를 핵심 요소로 정하고 당정 정치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무성 등 대외관계 부서들이 기존 내부 지침으로 하고 있던 당의 군사화 방침을 부정하고 외교 부문에서 당 중앙 정든 뜨락으로 전환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해 당의 권능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시대의 대외관계 특징으로는 수령의 권위수호 선전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외교관 등 해외 파견자들이 다른 나라 단체나 인사들의 김정은 비하를 묵과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